예, 안녕하십니까. 자, 저번 시간에 이제 골기어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스텝 2는요, 이렇게 곡면을 완성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임패드의 상단 부분이죠. 예.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하단 부분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만드는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요. 약간 치수가 달라지겠죠. 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만들었던 예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죠. 스텝 1 리니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파일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스텝 1을 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드셨죠? 이걸 제가 저장을 다른 데 했나요? 예, 다른 데만 저장하겠습니다. 스텝 1 리니얼로 저장을 하고요. 자, 이것도 이제 스텝 2라고 하겠습니다. 스텝 2 리니얼이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저장하시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3개의 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참조 영상에서 기준면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 있죠. 우측면에 대해서 20씩 가는 겁니다. 단 몇 개가 가냐면 하나, 둘, 3개가 가는 겁니다. 이렇게 3개의 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 40, 60이 되겠죠. 오케이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면의 이름을 바꾸셔도 되겠죠. 여기서는 잠시 숨겨 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한번 면을 하나씩 만들겠습니다. 일단 스케치 1은 지금 당장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숨겨 놓죠. 이 부분도 필요 없으니까 숨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운더리 곡면 가지고 곡면을 완성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자 구조죠. 바운더리는 가로선 또 세로선 이런 식으로 격자 체크선을 이용해서 곡면을 완성시켜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 전체 선이 필요한 게 일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요. 자, 우측면에 스케치하고 들어가셔가지고 다 필요한 게 아니죠. 요 선을 투영을 요소 변환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보조선 하나 그을까요? 포인트를 찍으셔도 되고요. 수직선 하나 그어 놓으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아랫부분이 있죠? 잘라 버리겠습니다. 오케이 하시면 하나의 선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요. 20 옵셋 한 면에다가 스케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작도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스플라인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클릭 하셔가지고요. 스케치 면이 안 보이니까 전 그렇네요. 면을 보이게 해놓고 작업을 해볼까요? 이게 이제 투영 곡선이 있죠. 곡선에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통이 돼야죠. 관통하시고 이쪽 부분도 이 선이랑 관통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작업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보조선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수평선 있죠. 그으시고요. 이쪽은 수직선을 긋겠습니다. 한번 이쪽부터 완성을 시켜보죠. 그런 다음에 보조선 하나 더 그으시기 바랍니다. 각도는 5도라고 하겠습니다. 5도 주시죠. 그런 다음에요, 포인트를 찍으시고 곡선하고 이 선 5도 보조선 있죠. 동일선상에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플라인하고는 동등 곡률을 주겠습니다. 곡률 값은요 20으로 하겠습니다. 20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쪽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쪽입니다. 잡으시고요, 곡률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값이 크죠. 지수는요 곡률 값은 18.39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선이 스플라인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가로 방향이라고 생각해보죠. 첫 번째 가로선, 두 번째 가로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자, 이 평면은 숨기죠. 이번에는 40 옵셋한 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이게 해놓고 그 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스케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스플라인을 그리시고요, 관통 하시고 이쪽도 관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조선을 그리겠습니다. 수평선요 하나 그리시고 이쪽부터 먼저 처리하죠. 수직선 하나 그리시고 또 사선, 각도는 똑같습니다. 5도로 하겠습니다. 5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얘랑 동일선상에 주시고 서플라인 가지고는 동동공률을 주겠습니다. 공률 값은요 20으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20으로 가죠. 그런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동공률을 주시고요 33.02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셔가지고 완성을 시키도록 하죠. 왠지 조금 선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값이요. 이 이동이 조금 불편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모양이 잘 안 맞죠. 그럴 때는요 치수값을 조금 수정을 해 보시죠. 지우고요 다시 한번요 컨트롤 Z키 누르죠. 값을 조금만 키우신 다음에 한번 조정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씩은 이게 정확하게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50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때그때 하면서 또 치수가 바뀔 일이 있으면 바꾸도록 하면서 모양을 잡아가도록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시면 완성이 됐죠. 자, 요 평면 이도 이제 숨겨 놓겠습니다. 여기는 50을 하시기 바랍니다. 50이 됐죠. 자, 이번에는요 평면 3 있죠. 보이게 하시고 스케치 작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인 그리죠. 그 다음에 관통하시고요 이쪽도 관통. 반동점이 없다는 얘기는요 스플라인이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쪽 선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통 됐죠. 자, 가끔씩 이게 선이 여러 개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투영곡선 하면 하나의 선이 아닌가요? 좀 그렇습니다만. 자, 수평선 하나 그으시고요 이쪽에 또 수직선 하나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선 하나 그으시고요 치수는 5도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선이랑 동일선 상의 하시고 동등 공유를 하겠습니다. 값은 똑같이 20으로 주겠습니다. 공률 값은요 20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똑같이 컬베이치 하시고 우선 70으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오케이 하시면 선이 다 만들어졌죠? 평면은 숨겨 놓겠습니다. 모양을 잘 보시면서 그때그때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로 방향의 어떤 선들은 갈비뼈라고 하죠. 갈비뼈는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로 방향 있죠. 갈비뼈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 선은 이미 그냥 있으니까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선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체 투영곡선이 하나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치에서요 이게 3D 3차원 상에 있는 거니까 3D 스케치 하신 다음에 요 선이 있죠. 요소 변환 하시면 전체가 다 오죠. 그럴 때는 보조선을 요 포인트 있죠. 대충 하나 그리시고요. 그렇죠? 그런다 이 포인트랑 이 선이랑 반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치 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정확하게 좀 끌어가지고 맞추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확하게 끝에 맞아야 됩니다. 완전 구속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뭐라 할까요? X축 따라 해볼까요? 이게 지금 3차원 상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지우고요. 포인트를 찍으셔도 되고요. 보조선을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쭉 따라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이랑 일치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밑에 부분은 잘라 버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워 버려야겠죠? 이 부분만 필요한 겁니다. 오케이. 이 스케치 3 스케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치 부분이 구속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가끔씩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히 돼 있는데, 그렇죠? 오케이 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바운드리 만드시면 되겠죠? 그렇게 만드시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운드리 갑니다. 공면에서 바운드리 공면 누르시고요. 첫 번째 격자는 이게 되겠죠? 이 선을 잡으시고요. 두 번째 선은 이 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가끔씩 일단은요, 이 공률 표시는 체크해 줘야겠습니다. 얼룩줄만 보도록 하죠. 꼬여버렸죠. 꼬이는 이유는 이제 커넥트가 연결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커넥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커넥트 스위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녹색 점끼리 그리고 분홍 점끼리 정확한 위치가 맞아야겠죠. 자, 그러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가로 방향에 대한 세로 방향이다 그러고 보시면 이 가로 방향 잡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선 여기 잡으시면 전체가 다 선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스케치 8번이었나요? 8번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10번, 11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요, 어차피 지금 반쪽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미러 하셔가지고 이 반쪽을 더 만들 건데, 그렇게 될 경우 두 개의 공면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 8번은요, 그렇죠? 이 스케치가 그려진 면에 수직으로 나오게끔 프로파일에 수직하셔가지고 영향력을 좀 키우셔가지고 100%까지 하겠습니다. 공면이 최대한 부드럽게 좌우측이 연결되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러신 다음에 OK 누르시면 바운더리 공면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색깔이 별로 안 좋습니다. 흰 단색으로 하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바운더리 공면이 하나 만들어졌죠. 됐나요? 이 선은 왜 보일까요? 스케치 5번은 그런데 투영 곡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숨겨놓죠. 이 선은 보여야 되는데요. 이 분홍색 선이 뭐죠? 이상하게 것 같습니다. 바운더리 공면에 아니죠. 예, 이게 아마 지금 보기 방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무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밑부분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작업 방식은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보죠. 스케치에 오셔가지고요, 일단 우측면에 스케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선을 투영을 해보겠습니다. 요소 변환 하시고요, 보조선 수직이 안 됐나요? 수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없는 부분은 잘라버리죠. 됐죠? 오케이. 오케이 하시면 선이 하나 그려졌습니다. 12번이죠. 그 다음에 20mm 옵셋한 면에다가 스케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스플라인 가지고요, 클릭하시고요, 이 투영 곡선이랑 관통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통하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차피 이 면하고 새로 생성되는 면하고는 그렇죠, 탄젠시 접선 개념보다는 컬베이처 곡률 개념을 연결되는 게 낫겠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첫 번째 면 만들 때처럼 수평선 이쪽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셔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수평선 그리셔가지고 얘랑 곡률로 맞추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는 곡면하고 연속선을 보는 게 더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면을 잡으시고요, 보시면 교선이라고 있습니다. 교선 딱 찍으시면 내가 지금 스케치하고 있는 면이랑 기존에 있는 이 곡면이랑의 어떤 교차하는 부분이 선으로 따지는 거죠. 그 선을 일단 보조선으로 하신 다음에 그 선이랑 지금 만든 서플라인이랑 곡률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바운드리에서 이 부분에 뭐랄까요, 이 선에 대해서는 컬베이츠 연속성을 줄 겁니다. 그런 경우 이 스케치 자체가 컬베이츠하고 연결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나중에 당연히 곡면도 컬베이츠 연속성을 좀 에러 나겠죠.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예 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자, 여기는요 곡률 값을 20으로 주겠습니다. 20으로 주시고요. 3차원 상으로 보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똑같이요. 보조선 하나 그리겠습니다. 수직선 그리시고 이렇게 보죠. 5도짜리 하나 그리겠습니다. 클릭 하셔가지고요. 5도 주시고요. 이 5도 선이랑 서플라인이랑 곡률 값을 주시고 이 곡률 값은 20으로 하겠습니다. 옵스라고 해야 되죠. 자, 가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이런 경우는요 지우시고요 다시 그리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곡률 값을 이상하게 주는 조금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잡으시고 공유를 하신 다음에 20으로 주겠습니다. 20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쪽도요 이 선이랑 다시 한번요 공유를 주시고 2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잘 안되는 경우에는요 뭐 굳이 거기서 헤매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지워버리시고 새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지울까요? 가끔씩은 이상하게 에러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좀 부드럽게 만들고 싶은데 이게 부드럽게 잘 안돼요. 그렇죠? 이 치수를 지우죠. 이 치수들 일단 지운 다음에 이렇게 빼내놓고 여기다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할 때는 20을 줬는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또 20을 주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죠. 한 30 정도로 주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20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그 순간순간 조금씩 조정하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부드럽게 만들어진 게 최우선이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그 40mm 옵셋한 면에다가요 다시 스케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작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스플라인 먼저 그릴까요? 그럼요 스플라인 먼저 그리지 마시고 교선을 먼저 구해볼까요? 교선 하시고 보조선으로 변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 끝점이죠. 이 선 여기만 관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선이랑은 컬베이츠 하시고요. 컬베이츠 값이 얼마냐면 여기는 30으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쪽은요 지금까지 했듯이요 수직선 하나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선 하나 그리시고 각도는 5도 똑같이 주겠습니다. 주시고 이 선이랑은 컬베이츠하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곡률 값은요 에러 값은 20으로 주겠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이게 가끔씩 문제가 생기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리죠. 저를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20 주죠. 됐나요? 이쪽도요 하시고 여기는 30이라고 주겠습니다. 물론 이 에러 값이 곡률 값이 안 맞아가지고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30을 주면 좀 뒤에 곡선을 봐서는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죠. 여기는 한 50 정도로 주겠습니다. 저쪽 50을 줬으니까 이쪽도 50 정도로 주죠. 최대한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선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선을 만들어야겠죠. 이런 것들은 처음에 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복면을 만들어 놓고 보고 또 조금씩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너무 처음부터 이제 완벽하게 만들려는 것보다는 그렇죠?
자, 평면 3에다 또 스케치 하겠습니다. 스플라인부터 먼저 그려볼까요? 요선이랑 관통 하시고요. 요선이랑 관통. 이쪽을 먼저 잡아보죠. 수직선 하나 그리시고, 사선 하나 그리시고, 지수는 똑같이 5도로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동 공률을 주죠. 공률 값은 여기서는 50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죠. 자, 면 잡고 교선을 구하셔가지고요. 요선은 보조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동동 공률 주죠. 그리고 공률 값은 30으로 하겠습니다. 좀 그렇죠. 여기도 50을 할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 시오래 하시면 저런 거 있죠?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거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무늬 격자들이 뭐랄까요? 체크 이렇게 선 있죠? 갈비뼈들이 정확하게 좀 될 수 있으면 유선형으로 설계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률값을 조금씩 조정하셔가지고요. 그렇죠? 오케이 하시고요. 두 번째 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부분이 50이 조금 60 정도로 할까요?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보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완성을 시켰습니다. 됐나요? 잘하고 계시죠? 예.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선이 있으니까요. 이 선도 똑같이 3D 스케치 하셔가지고 따오겠습니다. 3D 스케치 이 선 있죠? 여기서 변환하신 다음에요. 여기다가도 라인을 하나 그리죠. 예. 그런 다음에 윗부분이 필요 없으니까 윗부분은 잘라버리겠습니다. 위에 부분도 같이 자르죠. 오케이 하시면 이제 바운드리 할 준비가 다 됐죠. 곡면이죠. 바운드리 하신 다음에요. 이 선이죠. 이 선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선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모서리선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곡면이랑 될 수 있으면 컬베이치하게 면곡률로 하셔가지고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라인을 잡아야죠. 이제 라인 죄송합니다. 삭제하시고요. 밑에 방향 2에다 잡아야겠죠. 방향 2에 대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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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케치 5는요. 아마 여러분은 스케치 5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무작위적으로 생성되는 이름이니까요. 프로파일 수직에 대해서요. 영향을 최대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해보도록 하죠. 됐나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곡면이 만들어지는데, 자, 일단 곡면이 정상적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계산해 오셔가지고요. 얼룩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얼룩줄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서로 어긋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괜찮은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생겼죠. 이런 부분들은요. 크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운드리를 하시면서 그렇죠? 다 필요 없다. 나는 이 부분이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밑으로 쭉 내리셔가지고 방향 1 따라 자르기, 방향 2 따라 자르기 하면 정확하게 이 격자 안에 들어오는 것만 딱 남겠죠.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만드신 다음에 이 부분을 자르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 부분에 의해서도 이 곡률이 결정이 되겠죠. 보시면 문양이 조금씩은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각적인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좀 틀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자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빈 부분은 또 채우시면 되겠죠. 곡률을 한번 볼까요? 색깔이 부드럽게 이런 데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뭐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면이 그렇게 부드럽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나요? 이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야겠죠. 자르는 방법은 뭐 스케치 하나 그리셔가지고 자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 방법보다는 기존에 면이 있으니까요. 면 가지고 자르겠습니다. 이 스케치 평면 3 있죠. 가지고 자르면 되겠죠. 공면에서요. 공면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잘라내기 할 도구는요. 평면 3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제거를 하죠. 이 부분 OK 누르면 이렇게 제거가 됐죠. 자, 그런 다음에요. 이 부분을 필 하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필한다는 얘기는 공면 채우기 하려면, 서페이스 필을 실으려면 뭔가 인접면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뭐 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면을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자, 근데 스케치를 써야 됩니다. 뭐 스케치 9, 10, 11번 중에요. 저는 11번으로 할까요? 그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11번으로 하죠. 보이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치 15분으로 할까요? 보이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돌출을 하겠습니다. 어떤 거죠? 얘에 대해 돌출하는 건데, 지금 이거를 뭐 다시 스케치 할 필요 없겠죠. 바운드리 하시면서 3 스케치 해놓은 게 있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죠. 저는 아래쪽부터 먼저 해보죠. 잡으시고 방향성은요, 바깥쪽 5도선 있죠. 왜냐, 이 5도선에 대해서 이렇게 곡률 컬베이츠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곡면들이요. 그러니까 이 선을 잡으셔가지고 10 정도 OK 하겠습니다. 그리고 윗부분도 그렇게 돌출하겠습니다. 3 스케치요. 이거는 이제 바깥선이죠. 방향선을 잡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지금 5도 5도 지금 서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틈이 벌어지겠죠. 당연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평면 공면을 이용하셔가지고 모서리 잡고 굳이 이쪽에 모서리가 있을 필요 없습니다. OK 하시면 틈이 메꿔졌죠. 자, 그런 다음에 이 기존에 있는 면을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곡면 붙이기 하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면 있죠. 이 면, 그리고 금방 만든 평면, 이 세 개의 면을 합치기. OK 하겠습니다. 그럼 합쳐졌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일단 스케치는 숨겨 놓겠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곡면을 붙이다 보니까 이게 밑에 있는 게 지금 하나의 단일면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이쪽이 지금 단일면입니다. 보시면 곡면 붙이기 한 거 있죠? 단일면이 됐는데, 실제로 곡면 채우기 하실 때는 이게 이 면들이 연속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잘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잘리고 여기서 잘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자르냐? 그래서 잘 자르면 되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잘 자르면 안 되고요. 자, 보시면 면을 분할하는 거죠. 분할선을 이용하시는데 스케치를 이용하셔도 되고 면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일단 60 옵셋한 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교차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투형식하고 교차식을 가장 많이 씁니다. 실루엣형은 잘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잡으시고요. 어느 면이죠? 이 면이죠? 그리고 이쪽 면이죠? 이렇게 하면 면이 분할되면서 면이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분할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채우는 명령어가 곡면 채우기 하시면 되겠죠. 자, 패치, 그러니까 경계를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모서리 다 잡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투영 곡선이 이렇게 보여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투영 곡선은요 잠시 숨겨 놓겠습니다. 여러분도 숨기세요. 안 그러면 이쪽은 뭐 안 숨겨도 상관없겠지만 이쪽은 숨겨 놓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모서리가 선택이 잘 안됩니다. 곡면 채우기 하셔가지고요 모서리 순서대로 잡으시면 되겠죠. 1, 2,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면이 잡히는 거 보이시죠? 분할했기 때문에요. 잡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채워지는데 될 수 있으면 기존에 있는 곡면이랑 어떻게 하는 게 좋죠? 곡률로 주는 게 좋겠죠. 하나씩 잡으셔도 서로 다른 연속성을 주고 싶으면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 곡률 연속성을 모든 모서리에 다 주고 싶다 그러면 모든 모서리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럼 여기가 하나의 단일면이면서 아까 전에 어떻습니까?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이 개별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금 하나의 단일면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런 거 좀 조심하셔가지고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OK 하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밑에 이 부분은 필요 없죠. 그런 부분들은요, 분할선언 딜리트 누르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죠? 피치해 보시면 솔리드 공면 삭제라고 있죠. 찍으시고 분할선 OK 하셔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숨기셔도 되겠죠. 그렇죠? 스케치는 뭔가요? 예, 숨겨 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자, 계산해서요. 얼룩질 한번 보죠. 어떻습니까?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오죠. 여러분도 부드럽게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자, 곡률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예, 부드럽게 생성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곡면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스플라인을 어떻게 설계하고 최대한 얼룩질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끔 부드럽게 연결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바운더리 곡면의 사용법, 그렇죠? 특히 스플라인에서 스케치 하실 때 제가 어떻게 했죠? 이 곡면을 분할했죠. 분할했나요? 예, 곡면을 분할했다보다는 교선 있죠. 교선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컬 배치 구속을 잡는다는 거 아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동차 모델링 할 때도요, 이런 기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어차피 자동차 모델링에서 곡면 풀칠하는 건데 가장 많이 쓰는 그 곡면 명령어가 바운드리입니다. 물론 다른 명령어도 쓰겠지만 상대적으로 바운드리가 가장 그렇죠? 활용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이런 체크 무늬일 때는요, 체크 격자를 이용해서 곡면을 만들어 주시죠. 자, 여기까지 스텝 2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